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성태 사람과사의 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장성털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맞습니다. 넥타이가 또 이렇게 멋지십니다. 아니 댓글에 자꾸 너는 뭐 양복 없냐 넥타이 없냐 막 그런 댓글이 많아서 저도 와이셔츠와 넥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넥타이 한번 매보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포멀한 차림을 오랜만에 봐서 눈에 띄어서 괜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까 분장해 주시는 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딴 방송 갔더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이때 몇 번 봤는데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오늘 뵈면 그 신상과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이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고소했어요. 그 바로. 고소장 받으셨어요? 아니 본인이 고소했다고 본인 페북에다 올렸던데요. 바로 그날? 예. 근데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아직 안 아니에요? 왔는데 예. 근데 뭐 그게 고소권이 될까? 근데 그런 소문이 있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고소하면은 아마 모든 평론가들 다 고소당할 것 같은데. 근데 좋은 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벌써 대응 방안이 네. 있으세요? 변호인 선임?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하셨어요? 대통령과 핵심인 서정욱 변호사는 아니 제가 하라고 그러면 선임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어떤 약점이죠? 아주 저한테 거의 매일 전화 가지고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알았어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 아니면 서정욱 변호사 둘 중에 한 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선임하기로. 김태현 변호사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연해서 약간 공격하기도 하고 서 변호사로 하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네, 기억이 사이가 안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네.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서정욱 변호사를요? 네네 저녁에. 박 실장님하고 같이 만나요. 우리는 항상 같이 만나요. 저요? 저는 없는데. 같이 만나요 화요일 날. 다음 주 주에? 화요일에. 네. 아 그래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 알겠습니다. 네. 여튼 지금 원희룡 전 장관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네. 제가 솔직히 그때 그 소송한다는 거 듣고 되게 좀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던 게 뭐였냐면 저를 소송 고소해가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 원희룡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대선 주자였고 총망받는 정치인이었는데 뭐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거 갖고 발끈해가지고 고소하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망가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희룡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지?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에게 김소연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 이 네, 내용인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될 것을 왜 소송까지 그럼 가느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모르는 말씀이신 사이도 거죠. 아니고 예. 야 그거 아니야 방송에서 사과하고 바로 잡아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정치권에 그럼 본인은 그럼 소문 가지고 얘기한 거 뭐 한두 건도 아닌데 저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떤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어떤 리더를 뽑는 예.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층을 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빌런들만 득세하는 그래서 대선을 꿈을 가지려면 빌런으로 위장을 해야 되는 빌런이 아닐지라도 예. 또는 진짜 빌런일지라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후보 시절에 전장가요, 그런 후장가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죠. 네. 거기는 위장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아저씨 저거 소신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이 자리에 했지만 그냥 KGBT. 우격다짐 무턱대고 하는 걸 우리가 현상이 비슷하니까 그걸 오해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미국은 대표적인 빌런이 트럼프가 있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남원정의 한 분이었고 예. 나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개혁 그래서 보수의 상징적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10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들에게 원희룡 당시 의원은 어때요? 라고 물으면 대가 약해.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약간 대가 약하고 그릇이 좀 어떻게 보면 크진 않아.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본인이 아마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있고 그걸 극복하려고 빌런화된 거예요. 지금은 거의 빌런의 탑 티어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지 이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다. 딱 앉자마자 예. 댓글 보이는데 어쨌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 보자 이런 거. 박성태는 좌나 우나 입장 분명해라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앞서 나왔는데 저는 사실 너무 제가 전 직장이었을 때
시사평론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너무 양쪽 편 나눠서 싸우는 게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되게 안 좋아서 나와서도 한쪽만 하지 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꼭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금투세 폐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꼭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서민을 좀 더 유의하는 건 기본 정강 정책상 민주당이 조금 더 가깝다. 전통이나 정강 정책상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다 옳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스탠스라는 거 예. 제가 뭐 한쪽을 하려는 그러려고 해서 나온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예. 두 분 다 응원한다라는 댓글이 지금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저기 나오네 박선태 이제 안 믿어 뭐 이렇게 라고. 자, 아니,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게시판이라는 것이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럼요. 많은 분들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욕하고 비판하십시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짜로?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말이 방금 말씀 꺼내셨는데요. 한동훈 대표 관련된 말 아닙니까? 박성태 실장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공작 예. 듀크 그 듀크는 아니지 않나요? 듀크? 예, 예, 공작 그 직책. 아 이거 듀크는 아니구나. 예, 예. 그럼 그 공작은 영어로 제가 몰라요. 당연히 예. 모르겠죠. 그건 난이도가 있는 단어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가 끝나고 나서 분노의 15분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하는데 전당대회 때부터 총선 지나고 이때부터 본인을 몰아내려는 여러 공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공작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게시판 논란도 그 공작의 일환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작의 주체가 누구냐. 네. 그래서 누구죠? 친한계 쪽에서는 용산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용산. 네. 너무 크지 않나요? 용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고소당한다. 고소당해 이제 또 괜찮아요. 용산.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고소당한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기획하진 않았더라도 어쨌든 뒷배에는? 잘하고 있어. 예. 라는 것들을 밑에 분들이 이른바 이제 김규식 교수의 표현을 간신들이죠. 간신들이 이제 쫙 보고 대통령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적극적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장 소장님의 취재 아닌가요? 전화하셨다면서요. 누구한테요? 대통령이 당 의원들한테. 그랬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소문으로 들었대요. 그래도 더 한동훈 많이 대표 하고. 귀에 들어갔군요. 네, 그런 그래가지고 상황이. 예. 그래서 이 게임과 싸움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전을 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래 한 대표 그래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뿐이네. 결국은 한동훈 만세.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참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다. 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 차원, 윤핵관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윤한 갈등이네요. 되게 험한 말을 예. 많이 박 실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대단히 험한 말, 강한 얘기를 한동훈 귀에 대표를 많이- 향해서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그쵸, 그거 얘기를 대표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주위에 강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윤핵관들에 대해서 강한 표현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XX들 내가 얼마나 XXWY 하는데 지금 날 가지고 이 XX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친윤 또는 윤 대통령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참 어디서 이상한 스킬을 배웠네. 자기도 들었으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와 이거 훌륭하셨어요. 같이 네. 들었어요. 이건 무슨 스킬이지? 새로운 출식이다. 와. 질문이 예. 장 소장님한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가지고는 곧 어떤 강한 입장을 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오. 관측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금 고소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소 당하는 걸 원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제발 고소해줘. 말했잖아요. 알았어. 예. 뭐 원대로 고소해줄게.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럼 어제보다 더 세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실 어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다운 모습, 한동훈답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다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되게 화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족이 했냐 안 했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 명의 그러니까 예. 장모, 장인, 모친, 딸 이름 올라온 것들을 예. 부인 포함해서 가족 중 일원이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건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 명확하게 저거예요. 아니 그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욕하면 안 됩니까? 예, 이거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그렇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했든 문제될 게 없으니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로 어쨌든 나를 몰아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닌 걸 확신하니까 또는 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보다 가족이든 아니든 사실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여부 자체를. 여부 자체를. 예, 예. 만약 모르면 그것도 업무를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될 중요한 예, 예. 쟁점에서 챙겨야 될 걸 안 챙겼으니까. 그는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걸 보면 가족이 아닌 걸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되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친한계 가까운 분도 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진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친한계한테는. 네, 아. 친한계한테도. 가족이겠지. 저도 90%는 가족이라고 봐요. 아. 아니 예전에 김우겸 의원한테 막 질문하면서 제가 안 가겠다는데 제 이 법무장관하고 앞으로의 공직 제가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먹으시겠습니까? 이랬잖아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아,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렇죠. 때죠? 예, 근데 예. 지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걸던 분이. 안 거라. 아, 그러면은 가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족이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아이디가 해킹됐거나 제3자에게 줘가지고 제3자가 그 아이디 비번 가지고 댓글 쓰고 하는 거는 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나쁘다. 가족이 쓴 것은 그렇게 뭐 문제 삼기가 어렵다. 예. 저 가족이 욕할 수 있죠. 음, 당연히. 예. 네, 저는 욕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러면 가족 한 명이 썼다면 가족 다른 일원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썼느냐 이게 문제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만약 가족에게 했는데 얘를 배우자가 썼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8명의 가족들 걸 그렇죠. 썼을 같이 경우에. 썼을 경우 예. 그러면 도용했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난 안 줬는데 제가 도용했어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나 묵인하에. 이거 나 예. 치기 힘드니까 쓰라고 그랬는데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도용 여부는 크게 불필요한 주제 같아요. 아.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용산과 여당이 정신머리가 없구나. 아. 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예. 들어서 이런 걸로 한동훈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뭐 할 때냐 지금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앞서 저희 어떤 분께서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아, 네. 못 저희 살겠어요. 슈퍼챗 쏴주셨어요. 소수님께서 하셨는데 예. 리핑님께서 슈퍼챗 예. 쏘시면서 힘든 상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 자영업. 내년에 경제 더 어려울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한테 남의 가르마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가르마만 아. 신경 쓰라는 예. 범죄와의 전쟁을 저도 머리 그 얘기는 하지 가르마- 마세요. 예. 제발. 뭐 그냥 그 읽었습니다. 머리 네. 얘기하면 안 그렇게도 돼. 쓰셨는데 지금 이런 경제 상황 또 대외적으로 트럼프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복합 위기인데 게시판에 가족이 썼냐 안 썼냐로 지금 용산이 개입되면 그렇게 신경 쓸 테냐. 또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가족 중 일원이 그런 것 같은데 사과하고 네. 바로 넘어가면 돼요. 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약점 잡히기 싫으니 얘기를 안 한다고밖에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과연 그게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냐?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두 가지가 다 중첩되어 있는 거네요. 처음에 문제 제기한 친윤들도 예. 계속 문제를 키우고 있는 친윤들도 정신머리 없는 것이고. 정신머리 없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방어하는 데서 부족한 정치적 내공을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도 정신머리 없다. 아, 그 두 머리 없다가 아니에요. 정신머리 없다. 예,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좀 오해했네요. 양쪽에 그런 상황들이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그럼 말씀이신 것 지금 같네요. 대체 이분들 우리 정부 여당이 맞냐? 예, 와중에 데서 해선생 영어 잉글리시 위드 헤이즈님이 자주 슈퍼셋 쏴주시는 분인데요. 아, 예. 저 션사인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어는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의 manipulation. 그런 것 같네요. 기억났어요. 저희 제안을 협잡 이런 해주셨습니다. 건가요? 예, 입틀막 없이 발언권 보장해주는 시사인도 감사하다. 역시 이런 해선생 이야기를. 영어. 저 대단하군요. 조작 아니야 조작?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단어 조작, 하나를 배워가는 조작.
조작이잖아. 그러니까 이 네. 뉘앙스에서 공작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 단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의 제안이신 것 같아요. 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사퇴 요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할 거라고 보세요? 친윤계가 의원총회 열리면 한동훈 대표한테 사퇴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사퇴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당원 게시판 이거 뭉개고 있으니까 너 사퇴해라 이게 그냥 합당하냐. 본인들 스스로도 명분과 논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사퇴하라고 한들 사퇴할 한동훈 대표도 아니다. 사퇴시킬 방법도 없어요. 또 최고위원들 선출직 4명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냥 정치적인 공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 실장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민생 경제 어렵고 안보적으로 위기인데 집권여당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냥 최고위원회 때 공개회의 때 당 게시판 누가 쓰냐고 왜 안 밝혀? 어? 나 고발해버려. 고소해. 아니 사실은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뭘? 저희는 고발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검색해 볼게요. 없네. 내가 내일까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거 진짜 없으면 뭘 거시겠습니까? 모르면 저희 잠권 본회의장에서 잠을 안 자겠다. 잠 제스처.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건 얘기를 받진 않겠습니다. 받으세요. 잠 주무셔야지. 네. 첨벙첨벙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권여당 최고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논쟁 벌이는 게 맞지. 당 게시판 가지고 싸우는 게 맞냐고 창피해요. 정말. 저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하는 건 두 분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가지고 출구 전략을 써서 해서 이 사건이 좀 마무리될 것이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친한계 쪽에 몇 명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친한계 중에 한두 명은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낫냐라고 조언도 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전제로 그냥 사과해라. 워딩도 써줬습니다. 써준 게 아니라 불러줬습니다. 예. 조사해보니 가족 중에 뭐 일원이라고 하면 도용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으니 저희 가족 중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불쾌하신 당원이나 국민 여러분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혹시 위법 사항이 있다면 경찰 조사 중이니 그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로 더 이상 이렇게 당대표를 흔드는 거 그거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 일단 주요 언론들이 안 다뤄요. 일단락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들은 친한 분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분은 그 내가 얘기할 만한 짬밥이 안 되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그런 말을 못하겠다. 그 정도로 친한 건 아니다. 건의를 못한다. 네. 예. 또 한 분은 얘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워낙 완강하다는 거예요. 격앙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근데 격앙된 게 불안하고 밀리는 것보다 니네들 이것 갖고 그래? 그래 그럼 나도 반격할 거야. 당해봐. 약간 요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똑같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얘기 못하게 입법권 못하게 지금 참모들 언론 저희 같은 평론가들 협박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똑같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막 불쾌한 표정 지으니까 뒤에 있는 참모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스타일이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다 천상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싸우려 드냐. 조금이라도 지는 게 싫은 거예요. 흠결이 보여지는 게. 법적으로 문제 법적으로.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의 주요한 덕목이 사실은 이해관계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는 항상 양보하고 원칙론에서 볼 때는 뭔가 밀리는 게 사실은 정치의 기본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검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한 방에 쓸어버리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딱 반전의 삼아가지고 그냥 고소고발로. 네,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딱 이번에 확인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싹쓸이 친윤 다 속간해. 한동훈 대표가 격앙되어 있는데 조금은 즐겁게 격앙돼 있다. 그래요? 네. 이 상황을 약간은 즐길 수도 있다. 니네들 봐. 니네들 다 죽었어 이제. 패가 나한테 있다. 네. 당원 당규를 개정한답니다. 어떻게요? 이름에 예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소문이 있다.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그 정도로 대표가 화가 나 있다. 사실은 정치 지도자라면 예.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다른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뭐 본인도 가족이 민생 TF 이런 거 띄우긴 했잖아요. 예? 민생 TF 이런 거 그렇죠. 띄웠잖아요. 예. 다른 얘기를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처음 들어요.
방송 몇 개 하고 왔는데 어제 오늘 하고 왔는데 예.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목도가 그러니까요. 떨어져. 그러면 이런 사실은 성가신 이슈에 발목이 안 잡히도록 적절히 이거는 차단하고 매듭지고 고개 숙이는 게 필요하다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아. 그게 저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봐요. 예. 근데 고개를 계속 빳빳이 들고 있으니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차잘한 문제가 계속 그럴 거예요. 중요한 이슈들인데 그래서 대선 주자의 자질은 안 된다. 이 당대표의 과정이 어떤 테스트의 과정이라면 제가 볼 때는 테스트 탈락이에요. 오.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얻어 드시고 이렇게 비판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먹을 건 먹고 말은 해요. 삼겹살은 뭐 내 돈 주고 먹어도 돼요. 그 친한계가 삼겹살 샀다고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소주도 드시고 뭐 소주 2잔 조금 넘었어요. 하시는 모습도 보고. 네. 취재의 영역. 제가 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거 그냥 왜 안 샀어요? 저도 그 양반 많이 샀어요. 몇 샀어요? 번. 그럼요. 아, 이전에 알았어요. 많이 샀지. 한동훈 대표는 아닌. 한동훈 대표는 아니죠. 전 그 아저씨는 술 못 먹잖아요. 그 주위에 1인방들이 있어요. 예. 한동훈 친한계를 대표의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내 피지를 맡고 있는 분이 계세요. 친한계를 취재하는데 친한계로부터 얻어먹어. 대단한 실력이다 그거는. 원래 기자들이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 여권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내분이 김건희 특검법으로까지 혹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제가 사실은 여러 군데 한 3군데 이상의 친한계로부터 오, 들은 내용은 역시 이 돼지고기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3군데 이상 크로스 거긴 한 군데예요. 돼지고기는 한 군데. 다른 2군데로 들어본 거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특검법도 이러면 자신할 수 없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떠들어서 친윤 겁죠. 이럴 수 있어요. 블러핑일 수 블러핑일 있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위기도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전당대회 때부터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용산에 특히 여사에 가까운 사람들이 댓글팀을 운영해서 게시판 등을 혼탁하게 하고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들었다. 확인은 아니에요. 역으로요. 지금 한동훈 댓글팀이 아니라 지금 용산 댓글팀. 그쵸. 그 댓글팀 그래 싸워봐. 댓글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걸? 요런 카드도 쓸 수 있다라는 분위기예요. 즐겁게 격앙돼 있다는 게 그런 의미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같이 예전에는 듣자. 한 팀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알았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지금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폭로한다라는 거는 저는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그래서 제가 예찬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동훈하고 주진우랑 친해가지고 한 팀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공천 못 받고 지금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옛날에 알았던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폭로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 한 대표 측에도 전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예전엔 한 팀이 아니었던 팀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은 같은 팀이었잖아. 한동훈 대표는 그렇죠. 얘기 좀 하세요, 직접.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요? 네. 몰라요. 전화번호 몰라요? 네. 알려드릴게요. 직접 아시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저는 저한테 쌍욕을 해가지고 예전에 그래요? 전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엑스파일 관련해서. 예. 아주 적나라하게 전해 들어가지고 표정과 쌍시옷 억양 들어가요? 100% 들어 100%. 한 3개? 어우 그렇죠. 입이 되게 젠틀한 이미지인데 입이 좀 거치신가 근데 제가 보죠? 봐도 그때 예. 저를 욕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 정도 욕을 먹을 만했다. 그렇죠. 그거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욕할 만했죠.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선 2021년 이제 대선 국면 때 그 장승철 소장께서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거에들 전에들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그때 검사장이었죠. 이게 저 욕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주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간 전혀 줄 무슨 알았대요. 맥락인지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가 저 떨어져 예전 방송에서 나가는-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흥신소? 영남 흥신소님께서 조사해 보겠다고. 오. 이 댓글과 관련해서 답답하니까 아마 본인이 직접 좀 조사를 하시겠다. 죄송해요. 힌트를 좀 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론 조작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양주 쪽에 오. 쪽에 양평 거기 남양주 쪽에 처갓집 뭐 여러 가지. 뭐 사무실이 있었다는 예설이 있다라고 예.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나름 확인돼- 열리면 헬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고발 고소 이런 거 좀 불편하니까 그런 설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제가 전합니다. 예. 네. 예. 소문과 사실. 음. 소문.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예. 뭐 생물이잖아요. 뭐 한 일주일 앞서 이제 12월 10일 날 네, 이제 결정이 됐다고 재개를 하네요. 할 거다. 예. 그런데 정말 열받는 상황이 오면 까짓 거 해라고 하시고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지만 예. 주변에서 같이 열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친한계 의원들이 대체 이거 말이 되는데 열받는 거는 거기 하나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 회계모지에 밀릴 수 있겠는데 이게 명확히 드러나면 예. 그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원내가 아니니까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여권에서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단계로 삼았으면 좋겠다. 질질 계속 끌려갈 거예요. 그러면 2027년 대선 때까지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특검 올리고 거부하고 재의결하고 이런 리스크를 왜 감당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어만이 최선의 뭐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번에 정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또 그렇죠. 사실 이게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최상병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각 기관에서 문도 안 열어줘요. 문 잠그고. 그리고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예. 이거 좀 가져와봐. 싫은데요? 알았어 미안해 갈게 이거예요. 국정조사는 정말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일 별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예. 여당이 가면은 여당이 왔는데 말이야 이거 자료 안 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도 안 열어준다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요? 에? 얼굴은 믿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래도 정치인한테는 질문하시는. 말을 뱉어놓은 말이 중요하니까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약속은 지킬 거다. 그러면서 저도 민주당 쪽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게 있으니 특히 엘리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일구 이연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 한 입으로 방송에서 두말한다? 그렇죠. 한 예. 입으로 두말합니다. 예. 예. 저도 여러 방송에서 사실은 한 입으로 두말하게 될까봐 그거를 제일 신경을 써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특검 처음에 전당대회 나갈 때 얘기한 게 뭐 3자 추천을 해서 받겠다. 네네. 조건 걸지 않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딱 상황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을 뺀 거예요. 왜 안 되겠냐? 본인이 그러면 보수 분열의 핵이 될 수 있으니 대권 주자로서 그게 안 좋게 생겼다. 예.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출마할 땐 그런 걸 예상 못했어요. 그럼 내공이 없는 거지. 특검법 아닌 국정조사도 못하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성공한 국정조사가 최순실 그때 국정조사가 성공했는데 네네. 당시에는 뭐냐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이재용. 씨 관련돼서 또 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여론이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한테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상병 특검은 군내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또 용산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말 못하는데요. 말 못하는데요. 그러면 맥 빠질 수도 있다. 안 하는 이만 한만은 특검이 가야 되는 사실 강제력 있는 특검을 계속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꿔서 막으니 국정조사라는 차선책을 쓰는데 생각만큼은 이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은 차라리 아니 이거 말이 좀 헷갈리는 하는 게 낫긴 한데 그래도 하는 게 낫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예, 오히려 국정조사요? 너무나 큰 효과 없이 본인 입장에서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참, 뭐 예.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그 보수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12월 10일이면 또 우리 방송하는 화요일이네요. 뜨거운 날입니다. 그날 또 참 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몇 표가 나올지 그 전주에 예측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예측시키지 말아요. 우리 뭐 어떻게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뭐 몇 년형 나올 거냐고. 국회 전문가는 이시긴 하시잖아요. 정치권 전문가이시니까. 의원들 예. 표심은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그거는 안 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조경태 의원에게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아. 네. 잘못 걸었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아, 너무 간만에 전화한 거예요. 예, 요새 전화 바꾸는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휴대전화 바꿨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밝혔잖아요. 넘어가시네. 역시 탁월한 진행자예요. 슬슬 넘어가 볼까 싶어서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국정 쇄신책이냐 오히려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전화 바꾼 걸 국정 쇄신책이라고 하면 대체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기 뭐 이상한 어디 대륙의 이상한 나라예요? 같은 대통령 전화기 바꿨다고 국정 쇄신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삼성폰을 드디어 대통령이 아이폰을 이래야 돼요. 코미디잖아요. 그거 바꾸는 건 쇄신책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당시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문제가 소통 프로토콜이 잘못됐다. 옛날 번호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쇄신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웃기고 대신 결과적으로는 의도했든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증거인멸. 예를 들어 명태균 씨의 수많은 통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한 통화가 그 폰에 있을 텐데 예. 그거를 만약에 폐기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폰을 바꾸셨어도 전 폰은 반포대교에서 던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헤어질 결심. 마포대교요. 마포대교. 순실을 마포대교가 다시 했던. 그렇구나. 마포대교. 근데 검찰청이 반포대교 근처에 있어서 소환받을 때 검찰청 가면서 떠주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원효대교. 용산 넘어가는. 용산 넘어. 여기는 원효대교 앞에. 얼른 개각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개가? 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순서가 뭐야 지금 이미 시간이 아시면서 53분인데. 저희 보통은 6시 넘어서까지 하시는 거 그렇죠. 아시면서 왜 네. 이러세요? 속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취재하신 개각이요? 바가 있으신가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님이 워낙 많이 맡으셨잖아요. 개각 관련해서는 리스트에 올라가는 저 사람 한 맡았나?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이 전해준 거는 전문가 위주로 갈 것 같다. 전문가라고 하면 여의도 정치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정치인은 좀 말씀이세요? 배제하는 것 같다. 오.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도 그런 쪽은 예. 났던데. 이창용 한국은행 네, 총재나? 그리고 조태용 예, 안보실장 뭐 이런 식으로 외교안보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로 하는 것이 야당의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예를 들면은 주호영, 추경호, 이정현,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분들 정치인들을 올리면 과연 민주당이 통과시켜 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것이 또 쇄신으로 비춰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원내대표 하다가 국무총리 하면 그게 쇄신이야? 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닌데요, 쇄신인데요라고 항변을 못 하잖아요. 휴대전화 교체도 쇄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굳이 그건 이제 비아냥과 조롱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고 대통령실과 뭐 다른 장관 자리는 정치인들로 좀 채울 수 있겠죠. 그거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회 동의도 거칠 필요 없으니까 장관은 뭐 그냥 뭐 바꿔서 돌려막기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돌려막기요? 그러면 네. 이상민 장관이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일각에서는 국정원장 가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자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행안부 장관에서 내려오게만 하고 다른 역할을 안 맡길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좀 이렇게 임기 내내 함께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주목할 것은 또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쓰일 것이냐. 그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입각할 같아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은 바 국정장관을 있으세요? 했기 때문에 입각은 아닐 것 같고 예. 대통령실 참모로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계속 그 이야기가 예. 나오고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살아있는 카드로 봐야 되겠죠. 그럼 비서실장과 소송을 하셔야 되는 부담을 괜찮아요. 뭐 서정욱이 있잖아요. 정우가 연락할게. 기다려. 자 얼른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그러면요. 아니 예. 개각 예.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일단 이번 국회 예산은 한덕수 총리로 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면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일단 보기에는 연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고민도 좀 있을 예. 거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판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두고 다른 또 쇄신책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쇄신 계약이 되려면 적어도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을
뭐 총리나 오. 기재부 장관 정도로 하면 쇄신과 개혁. 그러니까 우리 파격하드 아니에요? 김은지 기자님도 오 막 예. 이러시잖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후보 기간에 각을 세게 두고 싸웠잖아요. 네. 그러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 싶고 또 하나는 다음에 보수파는 어쨌든 대선 후보도 내야 되고 정권을 또 재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계자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국정 경험을 쌓도록 그런 사람들 장관 자리에 이렇게 좀 임명을 해서 좀 사람 능력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경험 쌓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 반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희룡 비서실장설도 원희룡 총리설, 원희룡 예. 비서실장설 자꾸 흘려요. 그럼 네. 반대로 하겠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만 돼도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골목대장 리더십이어서 기본적인 인재풀이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우리가 볼 때 이분 정도 돼야 쇄신일 것 같은데라는 분은 안 할 것 같아요. 본인과 어쨌든 개인적 연이 강한 분. 혹시 우리가 이분이? 라고 했던 분도 따지고 보면 개인적 연이 강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뭐 그냥 있는 분 중에 무난하다는 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뭐 천하람이나 이준석 이런 분들도 어쨌든 뭐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젊은 정치인들 국정 경험하게 장관 자리 경험해보게 할 수 있잖아요. 개혁신당에도 손을 내밀 수 있다. 뭐 거국 내각 뭐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엔 제해받자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좀 보수파의 인재들을 좀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마신님께서 성철이가 해라 이렇게 성철이가 해라. 혹시 제안이 들어오면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정치 안 해요. 저는. 근데 행정이잖아요. 행정이잖아요. 예. 행정도 정치의 일환이죠. 입각하는 건. 왜냐하면은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청문회 가서 그러면은 또 저 또 다 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와이 총영사 말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없는 자리를 원하신다. 차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차관은 정치 안 하는 건가요? 네, 차관은 실무자잖아요. 장관은 정치인이고. 네. 차관도 기사 나요. 지금 문체부 차관도 기사 막 나오고 있더만. 왜? 네? 왜? 초청받았던 김건희 라인. 핵심 측근으로 해가지고 놓고는 문체부 산하기관에 쫙 자기 사람들 심었다. 1차관이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래요? 뭐 그 얘기가 한겨레 그러니까 의혹이 오늘 보도가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보다는 차관으로서 자기 통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강화되겠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충성심이 발탁의 기준이다. 그럼 뭐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성심.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양쪽에 충성심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보통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제일 연이 깊은 건 고등학교 연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이 충암고 연으로 대통령의 주요 인사들이 충암고 연으로 묶여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2년 의리로 하고 있다. 저도 어디 나가면 제일 큰 게 고등학교 친구들,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전 사실 그런 거 뭐 학연 지연을 정말 안 따지는 편인데도 그 중에 어쨌든 그래도 뭐 대학 이런 것보다도 고등학교를 제일 많이 쳐줘요. 사회생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지 하실 텐데 고등학교를 많이 따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역대 쭉 보면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인맥이 이렇게 부각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대 인맥이 부각됐지 고등학교가 어디 나온지 우리 모르거든요. 동지상고 인맥 기사 그래요?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사실 잘 모르죠. 그죠. 고대가 더 크긴 했죠. 고대가 크죠. 예. 근데 지금 막 그냥 충암고 계속 나오잖아요.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충암고에서 뭐 상 줘야 돼 대통령.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선을 한다는 건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의지에 의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골목대장 하면 딱 좋아요. 근데 골목이 폭이 5m가 넘으면 안 돼요. 네, 큰 문제입니다. 얼른 다음 거 하셔야 됩니다. 얼른? 예.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예. 왜냐면 이번 주 말말말을 이렇게 단어가 아니라 이재명 단어로 뽑아 오셨거든요. 좀 핫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위준교사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법률적인 문제야 우리가 판단을 뭐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나올 것이냐,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재명을 말말말 화두로 뽑았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좀 차분해라, 냉정해라 뭐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다고 화낼 필요 없고, 뭐 위증교사에서 무죄 받았다고 환호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 기소 당했잖아요. 그럼 15번의 재판이에요. 대법원까지 하면. 근데 지금 2개가 지났잖아요. 그럼 13번의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그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사법부를 압박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사법부를 또 우대하고 또 칭찬할 필요도 없다.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을 그냥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주에도 김인섭 씨라든지 김용 부원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이 28일, 29일 날 다 이제 항소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 유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죄 나왔지만 또 주 후반기로 가면은 아유,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유무죄를 갖고 민주당이 흥분을 하고 환호하고 뭐 같이 뭐 얼싸안고 웃고 막 울고, 이거는 건강한 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돼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해요. 민주진영의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것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시라. 저도 사실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받기 전에, 이번에도 있었지만 그때 특히 뭐 100만 서명 운동, 무죄 탄원 서명 운동, 물론 지지자들이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촉구한다. 물론 각 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의 자유지만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되냐? 전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구심력이 강해지면 저쪽에 이쪽이 똘똘 뭉치면, 우리 친구지간에도 뭐 같이 무리가 한 10명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두세 명이 막 너무 똘똘 웃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회 연구소잖아요. 사람의 기본 성정이에요. 너무 친명 똘똘 뭉쳐서 이재명 하면 중도층이나 어쨌든 외연확장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무죄 탄원 촉구하면 무죄 됩니까? 어차피 그때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 관련돼서는 저는 계속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건 개별적으로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의 지원을, 뭐 당 변호인단이 붙어봐야, 당 변호인단 이거 누가 이거 유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네. 맞아요. 그게 맞고, 당도 그 정도, 물론 검찰의 선택적 기소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 무슨 야당 대선 주자의 죽을 때까지 먼저 털어보자, 전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건 당연히 비판은.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법부 대응, 사법부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전문 영역으로. 당에서 물론 야당 대선 주기기다, 선택적 기소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무죄 탄원 촉구 서명을 하는, 이거는 법적인 영향, 법에 대한 재판부의 영향도 못 끼칠 뿐더러 나중에 선거 과정, 대선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일본은 대선이잖아요. 대선에서 과연 이게 그러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냐? 아니라고.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성호 의원이 차분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트했잖아요. 일단 보이기에는 로우키로 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도 예를 들어서 박찬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 계속 꾸준히 했는데 박찬대 의원도 제가 탄핵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정부 지금 솔직히 너무 무능하고 너무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 깃발을 막 흔든다? 그럼 오히려 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민주당 지도부가 뭐 장애 집회에서도 탄핵의 깃발을 민주당이 먼저 들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뭐 조언 같은 걸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잠깐 더 하셔도 혹시
장 네네, 소장님 괜찮아요. 예, 전화가 오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 결국은 야권의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재판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어쩔 수 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그리고 다른 비명계 후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더 진영으로부터 배척당할 것 같아요. 아유 플랜 B 해야죠. 이재명 대표 혹시 말이야 피선거권 제한돼가지고 대선 못 나가게 되면 우리 후보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옆에서 몸 풀고 있을게요. 뻑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 말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죄 판결로 상당히 좀 위축된 상황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당원들도 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플랜 B를 뭐 꺼내거나 그것을 용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 재판정 모습 보고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 쪽에 참모 뭐 보좌관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면 전현직 의원 61명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 명의로 이제 문자 보냈는데 무조건 나가시라고. 아 그런 문자를 보낸 걸 보고 더 나가야 된다고 무조건 이야기할 나가요, 무조건. 것이다. 명절 때 박서방 명절 때 선물 사오지 말게 무겁게 무슨 들고 오나 그냥 몸만 오게 내 맛있는 거 해주겠네. 선물 그래도 들고 가야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막 이렇게 손살에 쳐도 함께하는 모습 보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데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떠들고 얼싸안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그런 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 마음에 안 드는데 이재명 대표 되면 또 윤석열 정권 시즌2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의심을 버리죠. 그 의구심을 버려가는 게 2027년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여져요. 오. 저도 괜찮아요. 국민 여러분. 저 이상한 짓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의 포인트까지 찝어주셨습니다. 장 소장님의 이런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 특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많이 바뀐 게 장 소장님의 말을 잘 듣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장 소장님 말씀 잘 듣나요? 이 방송 지난주에 봤다고 그러던데 장 소장님 조국 대표 보고 장 소장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 깊게 일단 들어요. 장 소장님 뭐라고 전화가 하는구나. 안 왔다고 전화를 콜백 안 하셨다고 하더니 다시 하셨군요. 네, 전화번호 바뀌셨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근데 콜백을 안 하셨다고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연락이 왔나 보죠? 네, 그래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아 저녁 먹기로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날 자꾸 끌고 다녀요. 원했어요. 그쪽에서. 아니요. 예. 근데 이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12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이제 정치권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린 그 이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 그런 지난주에 생각이 드네요. 했던 조언을 조국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잘 조언은 들었다 아니었잖아요.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저의 그냥 투정이었지. 오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장성철 소장의 말씀을 또 귀담아 들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장 소장님이 이제 보수 참칭 패널이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과거 워딩이었죠. 보수 참칭 패널인데 장성철 소장한테도 먹힌다? 그러면 이게 원래 선거판은 땅 따먹기예요. 이쪽 땅이 얼마나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중도를 나중에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장성철 소장님이 그건 뭐 괜찮지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장성철이 쭉 선상에서 장성철 소장과 같은 라인의 분들까지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지. 심리적인 그렇죠. 저항 그러면 심리가. 이거는 득표율로 따지면 거의 60% 선을 먹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있죠. 저는 계속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 후보 나오면 나 윤석열 정권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나오면 나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정치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적인 비극은 이 두 분으로부터 비롯됐다.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서 빨리 없어질 수도 있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 이정도면- 방송을 봤다고 하면서 주신 말씀 잘 듣겠다라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열심히 하세요. 그러죠. 뭐 이렇게.
근데 하여간 그런 원천적인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대선 승리할 수 있지. 지지층들끼리 왜 우리 이재명 욕해? 너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막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면은 울타리 치는 거잖아요. 울타리의 영토는 작아요. 울타리의 문을 열고 나가야 광활한 대지가 있잖아요. 그 땅을 먹어야 승리하는 거지. 울타리 안에서 그냥 밖에 있는 놈들 나쁜 놈들 와 이런다고 선거 승리 못 하거든요. 어차피 대선 총선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어떤 후보가 특정 쪽에서 아주 인기가 있어도 지역구에서 전체의 과반 어쨌든 투표한 분의 반 이상 1등을 못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엄청나게 이쪽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고루 득표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결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예, 광활한 광야로 나가기 위한 방법까지 장 소장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굴에서 나와라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치권 뉴스를 유머와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마무리 인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아닌가요? 좋아요가 중요하대요 요즘에. 아. 왜냐하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예. 알고리즘에 뜹니다. 아. 구독 예. 이거 별로 소용 없어요. 오, 좋아요가 많이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하고 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독보다는 오히려 좋아요가 더 중요하다. 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를 예. 싫어하는 분들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냥 구독, 다시 좋아요가 그러면 중요하다. 좋아요 하나만 하고 딱 끝내죠. 네. 예. 자 하나 둘 셋.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제 뉴스인 11월 2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동반석에는 장윤선 기자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